안녕하세요. 경기도 이동중학교 서광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는요, 우리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중에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그리고 또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레츠그릿 광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되는 열정을 뜻하는 그릿이라는 단어에 심취돼서 그로부터 학생들에게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별명을 그리고 유행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레츠기릿 그러잖아요. 네, 저는 구글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GEG 포춘시티,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포춘시티에서 2년 전 창단을 해서 연구회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동중학교,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 그리고 교사원, 원격지원 교사 봉사 단체 교사원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마 했었던 3월이 기억나시나요? 이대로 정말 이게 그대로 갈 것인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선생님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채로 스스로 그 수영 능력을 익혀서, 물에 빠진 채로 수영 능력을 익혀서 지금 꾸역꾸역 해내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발전 10년은 앞당긴 것 같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얼굴에 주름이 10년치가 늘어났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유례 없었던 일이라서, 그래서 이번 생에 누구나 처음이라서, 교육부도 이번 생에 코로나가 처음이고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려주고 또는 정책을 기다리고 그럴 여력이 없었죠. 바로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헤쳐나가 계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힘은 결국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교육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민원이 어떤 한 교육청에서 뿌려줬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에게 계속 이건 교사의 입장에서의 민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다가 하루 시간이 다 가고, 선생님이 콜센터도 아니고 양질 풍부한 컨텐츠를 하고 싶지만 업로드하는 과정과 그 시간의 노력이 2배로 든다라는, 차라리 빨리 학교 개학했으면 하는 게 누구나가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쌍방향 너 혼자서만 선생님만 하면은 괜히 학교 전체 비교 그런 것도 있어서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도, 이런 민원도 있고요. 플랫폼 과부하로 인해서 당방향 수업의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고도 선생님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모아보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안에서도 선생님들의 자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바텀업식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출결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누구는 과제 하루 종일 놀다가 과제만 뚝딱 하고서 한 2시간 하고 PC방 가 있고 또는 당구장 가 있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 띵가띵가 놀다가 과제만 제출해도 수업으로 인정받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그런 학교가 있는가 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꼬박 앉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그래야 이제 수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영상만 보여주고 과제를 너무 많이 보여준다. 과제 양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보지 못해서 결국엔 또 다시 사교육으로 의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
EBS 수업 대충 2시간 만에 끝내놓고 아까 했던 얘기죠. 예, 당방향 수업의 경우에 학생들이 로그인 영상 틀어놓고 그냥 하는 것, 그냥 틀어놓고 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어요.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틀어놓고 놀고 띵가띵가 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학생이랑 집에서 오래 보낸 적이 언제였었던가. 그러니까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대화의 기회도 많아졌지만 네, 그 과정이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아까 마찬가지로 학원 가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수업 안 하고 EBS만 틀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국민 정서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러한 민원들 교사, 학부모, 학생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전혀 절대 자괴감을 느끼거나 우리 교사만을 탓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걸 조사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픈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뭔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해서 지금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데요. 꼭 쌍방향이 정답이냐 또는 단방향이 정답이냐 학교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냐 예, 어느 것도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만큼과 이만큼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다 함께 같이 맞춰서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절대 스스로를 예, 자괴감에 빠져들거나 또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인터넷 강국이 허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설치 강국이었다라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디지털 기기 접근성 22위. 그리고 2018년 데이터를 봤더니 예, 학교 내 디지털 사용 빈도가 27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율적 문제 해결 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대요. 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설치 강국이었었던 거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교육에 활용하고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부 뭐 시범학교 또는 어떤 이런 학교에서만 그런 구축이 이루어지고 했었지 인터넷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한 수업이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무에서 지금 유를 창조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쟁터에 총 없이 전쟁터에 선생님들 던져져서 그 안에서 예, 육탄전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는 이 디지털 그 활용한 지수 또는 이런 OECD 국가 중에서 이만큼적으로 우리가 더 이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만 없는 온라인 학교 이게 2019년도 3월 신문이에요. LMS 그게 뭐죠? 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죠. 이거 코로나 끝나면 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한 몇 해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수업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가정중심 평가도 하고 싶고 뭔가 어떤 역량중심 교육 과정도 하고 싶고 개별화 교육도 하고 싶고 학생 하나하나 챙겨주고 싶고 한데 학교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상담해야 되죠. 뭐 불필요한 행정 업무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담임 업무도 해야 되죠. 학부모 민원도 받아야 되지. 뭐 각종 뭐 기한 공문 뭐 이런 것들 막 올려야 되고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될 뭐 이런 학생들한테 공지사항도 있고요. 네, 물은 학생이 또 묻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 와중에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이 이슈가 돼서 과정중심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해봤더니 매 시간을 기록해야 되고 매 한 명 한 명을 개별화 교육해줘야 되는데 이럴 땐 정말 선생님 옆에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에게만 조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선생님 옆에 조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많은 아이들을 더 다 잘 챙기고 이 학생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네, LMS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 그래서
이미 몇 해 전부터 외국에서는 이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학교에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코로나가 있어야지만 또는 코로나처럼 지금 학교를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에서만 이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학생들의 원하는 교육에 더 가깝게,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닿을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계약식을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박종필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어떤 그 계약을 우리가 3월에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교사원, 전국 교사원에서 그 안에서 우리 경기도 교사원 대표 선생님들끼리 한번 가상으로 한번 온라인 계약식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선생님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예상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학생 입장이 돼서 화상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러한 것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내정이 어디 있어? 내정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자. 네, 이런 학생 꼭 있고요. 선생님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라 해서 여기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원 선생님들이 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난리도 아니었죠.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는데 엄청난 전국에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왜냐면 온라인 계약하기 바로 직전이라 네, 했는데 엄청난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또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다 들어와서 이건 망했다, 이거 하는 거 보고서 큰일 났다 하고 했죠.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거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동중학교의 사례인데요. 다양한 운영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원격 수업을 활용하면 이런 어려움 또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격 수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 오히려 미래 학교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시골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답답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겨주고 싶은데 이 교사 혼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한 교사의 좌절은 학교가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전교생이 106명인 이 작은 학교에서 2년 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네, 체육 수업 내 수업이 망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됐고 찾게 되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 옆에 어떤 큰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게 해주는구나.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구성한 2시간짜리 블록 수업. 저글링의 원리를 기초로 다양한 네, 이렇게 학교에서 해나간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단 제 모습뿐만 아니라 같이 하게 되는 우리 선생님, 우리 고연령의 선생님도 같이 적응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좀 공포감도 많으셨고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중학교에서 짤 때에 온라인 수업 주요 운영안을 보면은 최대 원칙을 정했어요. 몇 가지 원칙을 정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 끄집어냈죠. 자발적으로 이거 해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일단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 8시 40분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 등교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3분의 1 등교를 하고요. 그 안에서 한 학년씩 등교를 하는데 그때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학생들이 마스크 쓰고 그 교실에 있는 공간에서의 그 답답함과 그 힘든 모습을 그냥 최소화하자라는 원칙으로 해서 8시 40분 수업을 일찍 시작하고요. 단축 수업으로 40분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교사가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가 그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이게 다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다 해서 모든 시간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그대로 있고 다만 그 수업 시간에서 화장실 갔다 올 친구들 갔다 오고 조금씩 쉬는 시간을 그 안에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시 반 12시 40분에 수업이 6교시까지 끝나고요. 점심 먹고 집에 보냅니다.
예, 이거 역시도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선택한 거고요. 한 주에 한 학년씩 등교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데, 예,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이 뭘까? 온라인에서 하던 수업을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 그거와 최대의 어떤 간극이 줄이는 게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격차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무리 수업이 좋고 해도 아이들한테 들리는 어떤 도구가 통화 자체가 안 되고 연결 자체가 안 된다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어떤 선배 선생님이시고요. 여기도 포천 국어교사 이은영이고요. 3월달에 이제 애들이 막 시작. 예, 너무 많은 고생과 고민을 느끼는 책을 직접 읽히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엄청 괴로웠어요. 가지고 20분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제 얼굴도 나오고 화면도 바뀌고 그거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렇게 그냥 어떻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어떻게 애들이 뭐 과제를 했을까? 막 휴대폰으로 찍어서까지 올리라는데 누가 했겠어? 이러고 이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 그 클래스룸 방에 애들이 그거를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온라인 수업도 교실 수업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 네, 이러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긴 했겠죠. 네,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처음에 작년까지는 좀 엄청 이런 걸 학교에 들여오는 걸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다. 예, 그건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옆에서 같이 노력하고 선생님들 같이 도와주고 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학년별 통합 학급방을 개설했어요. 학년별 통합 학급방. 한마디로 잘하는 선생님과 이것이 좀 어려운 선생님을 같이 놓고서 이 선생님이 좀 어려울 때 이 다른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도와주고 대신 조금 조정해주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학년별로 해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했어요. 학생이 여기도 가입해야 되고 국어 시간도 가입해야 되고 영어 시간도 가입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 한 학년 전체, 예, 학교 저희가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거는 저희 소학교에 해당할 경우에 저희는 두 학급 총 6학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개 학급에는 그냥 학년 클래스룸으로 여기에 모든 학생 들어오고 여기에 모든 선생님 들어오고 하지만 중간 이상의 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급별 예, 클래스룸을 개설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예, 학년별로 해서 선생님들 공동교사를 시켰고요. 그렇게 했더니 조금 적응하는데 빨랐다. 융합 수업이 좀 더 수월해졌다. 서로가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가 계속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 과목을 다룰 때 내 수업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이것 좀 다뤄주세요. 그 시간에 체육 시간에 이거 배웠지? 이거 한번 말 한 번만 상기시켜 주세요. 작은 융합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습량을 최적화했어야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할 때 학생들이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해야 되고 교사 역시도 수업 뭐 4시 퇴근 후에 남아서 또다시 과제 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지금 어떤 과제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학생들한테 과제와 어떤 많은 걸 주기보다는 피드백과 양방향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드백을 할 시간과 그거를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 학습량을 생각보다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 안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하고 피드백이 끝내려면 네, 학습량의 최적화 그리고 실시간으로 했을 때에 그것도 훨씬 쉬웠다.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 시간 내에 끝내기에는 그게 더 쉬웠다. 하지만 화상 실시간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실시간 하지는 않아요. 예, 한 반반 또는 반반 하시는 선생님들 일주일에 2번은 실시간, 한 번은 컨텐츠형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부담도 최소화하고 선생님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 도구로는 줌, 구글 클래스룸, 플립그리드 등등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학교가 멈추니 학교가 보였다. 네,
언택트가 될수록 컨택트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점이에요. 오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제2의 코로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뭐 온라인 수업의 날, 재난 대비 또는 이랬을 때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온라인 수업의 날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택트가 될수록 컨택트가 더욱 소중해졌다. 만나서 지금 해야 될 것과 만나지 못했을 때 해야 될 것이 뭔가 달라야겠죠. 이거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학생들 이거 자료가 다 나와 있고 한 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학교에 와서도 또 하기보다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만났을 때 온라인에서 하지 못했었던 것들 더 소통하게 하고 더 학생들 더 치열하게 토론하게 하고 학생들이랑 더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활동들이 더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이러한 내용들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소중해졌고 온라인에서는 그게 더 최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 소외라고 하죠. 갈수록 온라인으로 해서 개별화, 개인화, 혼자 집에만 있고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학생들끼리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수업, 관계 중심의 수업이 더 중요하겠다.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협력적 연참 모델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선생님들도 학교 못 나올 때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 내 공동체 자체도 벌써 3월 달에가 기억나요. 학교는 나오지 말라 그러고 선생님들끼리 협의는 하고 교육과정을 짜야 되니까 그때 저희 화상연결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지금은 이미 많이 일상이 됐고 많이들 하고 있죠. 수업 기술과 첨단의 기능 구현보다는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실행력 신장, 도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되겠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실행력을 신장해야 된다. 온라인 장점을 가미한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일상화해야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일상에서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이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온라인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우리 학교는,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수업 사례와 수업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